40년간 일을 했는데 한 달은 와이프가 대접을 해주더니 한 달 딱 지나니까 구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 먹고 살 거냐부터 시작을 해서 너는 친구도 없냐. 영식이를 원하는데 세 끼를 먹으니까 집에서 내가 이럴 줄 몰랐다는 거지. 네, 반갑습니다. 이기훈이라고 합니다. 노후의 고통이 빈곤, 질병, 고독, 무력, 무의도식, 이게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한가한 거예요. 한가한 것. 저희 집 뒤에 봉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제가 그걸 뒷산을 가끔 올라가요. 가을이었어요. 비가 오다 말다. 이게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미끄럽잖아요. 그런 날은 어르신들이 많이 안 나오셔. 한 양반이 몸을 끌고 올라오시더라고요. 지팡이 짚고. 푹 맞은 사람이. 빗길에 이거 넘어지면 큰일 나는데 어떻게 올라오셨어? 하니까 여기 왔다 가지 않으면 하루 보내기가 힘들어 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연식이 되다 보니까 그게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12시간을 놀아보세요. 또 하루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놀아보세요. 어떤가? 가장 한심한 게 가장 한가한 거라고요. 파우다공원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 이제 지공선사, 장로, 목사들 많습니다. 장로, 장기가 노는 사람들, 목사,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 지공선사, 지하철 공짜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시간 죽이게 하는 거죠. 거기 이발소가 17군데가 있어요. 17군데가. 머리 깎고 염색하는데 10,000원이요. 싸죠? 그리고 이제 송해국밥 2,500원. 그 노상 카페 커피 100원짜리 하나 들고 갑론을박 하시는데 가서 공부 좀 해보세요. 그 양반들 뒤에서 살며시 들어보세요. 세계 정치부터 그렇게 해박하신 거예요. 단지 나이 먹었다는 죄 때문에 갈 데가 없다는 거지. 요새는 이제 파이어족이라는 말이 쑥 들어가 버렸죠. 파이어족이라는 게 이제 돈을 빨리 모아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은퇴를 하겠다. 그래서 파이어족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쑥 들어갔어요. 그 쑥 들어간 이유가 놀아보니 이게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쉽지 않거든요. 100세 시대 55세 놀면 놀아보자는 사람은 또 몰라요, 그거를. 지금 이제 직장인들이 좀 쉬었으면 한 달 쉬라고 해보세요. 한 달 쉬면 일주일 쉬고 난 다음부터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출근이라는 즐거움을 모른다는 얘기죠. 월급 받는 즐거움, 점심 먹는 즐거움. 뭐 적당히 일해도 때 되면 월급이 나오잖아요. 또 알뜰히 하면 또 몇 번 저축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출장 가는 즐거움도 있어요. 화요일 날 오전 9시에 지방에서 강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출근해서 점심 먹고 이제 가방 메고 이제 출장 간다고 합니다. 출장 가는데 뒤에 뭐가 따라오냐면 움직이는 일거수일투족에 전부 다 회사 돈이 따라붙죠. 그 출장에도 또 강사료까지 줘요, 회사에서. 그 출장비하고 강사료 딱 모아놓으면 한 달 급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회사를 떠나니까 내가 움직이는 게 전부 다 내 돈이야. 보통 직장인들은 이제 현실이 평생 직장이 없잖아요. 더불어서 평생 직업도 없죠. 지금 직장인이 언제 퇴직하는지 아세요? 평균 50세쯤 퇴사를 하는데 자기가 다니던 주된 직장에서 14.5년 근무해요. 법정 정년 60까지 가는 사람이 약 9.7%. 근데 사무직군에 있는 사람들은 정년까지 가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KT에서 50대가 많다고 50대를 10% 이하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 많은 50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보통 결혼 요새 젊은 친구들 35세쯤 하죠. 회사에서 아웃되는 게 45세에서 50이라고 치면 자녀가 몇 살이요? 이제 10살이에요. 10살. 생활비가 폭증하는 타임이야. 그때 회사에서 이제 정리가 된다 이거죠. 직장인들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직장을 축으로 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이카루스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는데 직장인한테는 두 가지 상반된 가치가 존재를 해요. 첫 번째는 조직에서 요구하는 게 무조건 충성해야 된다라는 과제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가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 구조 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군말 없이 조용히 퇴사를 하기를 원한다고요. 그게 이제 직장인의 서글픔이고 비애인데 그런데 안타까운 게 퇴사라는 것 자체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상당한 데미지를 주거든요. 그 상처를 극복할 그 어떤 대안도 없다는 게
현실인데 그 직장인들이 그걸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가로등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칼든 복면 강도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심정이 어떻겠어요? 회사가 모든 것이고 삶이고 인생이었는데 어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너 나가 하면 그냥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칼든 복면 강도를 만난 것 이상으로 공포감이 올 수밖에 없죠. 황당하고. 왜 이제 그런 심한 압박이 오냐면 자기 뒤에는 뭐가 있어요? 처자식이거든요. 가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은 퇴직자들은 안타깝게도 대안이 없어요. 할 게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중요한 게 갈 데도 없어요. 오라는 데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어요. 더 안타까운 건 돈도 없어요. 2022년도에 공공회사에 퇴직자 컨설팅하고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근데 거기에 그 생산 라인에 계신 분들이 공고 졸업하고 나서 35년, 40년을 현장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죠. 생활비 걱정이 없고. 물어봤어요.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놀아야죠. 40년 할 만큼 했습니다. 지겹지. 두 번째, 실업급여 받아볼 때까지 놀아야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비자금 있어요. 비자금 뭐가 필요했어요? 텃밭도 있고 벌어놓은 것도 있고 연금 200 나오는데 그거 네 돈 아니요? 내가 이제 얘기했더니 아닙니다. 작년 봄에 제가 청주에서 이제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하고 점심 약속을 해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40년간 일을 했는데 한 달은 와이프가 애들이 대접을 해주더니 한 달 딱 지나니까 구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 먹고 살 거냐부터 시작을 해서 너는 친구도 없냐. 구박 그런 구박 없습니다. 가진 게 돈밖에 없는 공사가 있어요. 정년이 60세인데 55세에 퇴직 정년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퇴직자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의 준비를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정년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일해야죠. 그만 일해야죠. 우리 본부장님 비자금 있습니까? 비자금 뭐가 필요합니까? 평생 벌어놓은 돈이 집에 있는데 당신들 이제 퇴사하고 나면 벌어놓은 돈이 네 돈이 아니야. 와이프가 아는 척하는 것은 매달 통장에 꽂혀주니까 지금 아는 척하는 거지. 놀아봐라. 그거 쉬운 얘기 아니다. 몇 살까지 살고 싶으죠? 남들만큼 살고 싶습니다. 90까지 산다고 치면 30년 어떻게 놀고 뭘 거야. 창업 실패, 금융사기, 중대질병, 황혼 이혼, 자녀 리스크. 여러분 자영업 창업하면 몇 프로 망합니까? 제가 보면 100%예요. 100%. 왜 창업이 실패가 하느냐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해요.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게 되면 선택지는 재첩이냐 창업이냐 두 개거든. 재첩으로 흘러갔을 때 6개월 버티기 어려워요. 재첩에서 6개월 버티다가 이제 아웃이 되면 당장 생활비 벌어야 되니까 일용직, 거의 다 비정규직이거든. 자녀들은 성장을 하고 생활비는 폭증을 해. 생활비 폭증하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창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회사 퇴사하면서 창업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 선배들이 나가서 선행학습 효과가 있거든. 창업하면 망한다.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빚더미 안게 되고 파산까지 가. 금융사기를 나이 먹어서 금융사기 당해요. 젊은 사람도 당하지만 그 금융사기 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부족한 생활비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적정 생활비가 369만 원이래요. 부부가. 당연히 모자라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중대질병. 한국 사람 몇 년 아프다 죽을 것 같습니까? 13에서 15년 아프다 죽어요. 건강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죠. 80까지 산다고 치면 60 중반쯤 되면 이제 골골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황혼 이혼. 71세 먹은 양반이 와이프가 67살이에요. 와이프가 이제 그 친구들 모이면 나갔다가 돌아와서 자기 신랑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방에 들어가서 이제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아침에 물어본 거야. 아니 어저께 왜 그랬어? 아니 밥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야. 친구들 신랑은 다 죽었대. 다 죽어서 프리랜서인데 자기는 신랑이 버젓이 살아서 새끼 밥을 챙겨주니 뚜껑이 열려 안 열려. 그리고 다섯 번째 자녀 리스크. 지금 베이비 부모 1차, 2차 세대보다 더 힘든 게 지금 20, 30대예요. 20, 30대. 자산을 매입을 못해요. 지금 대졸자들이 취업할 때 몇 년 대기하는 줄 아세요? 평균 11.5개월. 신입사원은 안 뽑아. 경력직을 뽑죠.
나는 잘 살아왔는데 노후 준비 잘했는데 자식 리스크가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깁니다. 심각해지지. 모른 척할 수 없잖아. 제가 당장 알고 있는 양반이 아들이 전문대를 나왔어요. 아버지가 양이 안 차지. 그 취업을 하고 이제 결혼한다고 하는데 5천만 원만 보태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 보고 그랬어요. 난 잘해라. 5천만 원 지금 줬는데 그 아들이 당신한테 한 달에 50만 원씩 주겠냐. 근데 그 5천만 원이 80세에 90까지 산다고 치면 10년 동안 한 달에 50만 원씩 쓰는 돈이에요. 어마무시하게 큰 돈이거든. 이게 어느 시에서 본 건데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 제가 이렇게 해석하면 그게 경력이거든요. 살아온 경험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면성실하게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노후에 다 가난해. 그 이유가 뭐냐? 정답은 생활비를 나이 먹어서 벌 수 없어요. 돈을 못 버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스펙 만들기에 너무 올인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학교 졸업해서 취업하는데 평균 신입사원이 평균이 30세가 넘어 이제. 그리고 45세 아웃이 되면 벌 수 있는 시간이 15년밖에 안 돼요. 국민연금 몇 살에 가입합니까? 18세에 가입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식을 18세에 임의 가입시켜요. 자기 돈을 20만 원을 내. 예를 들자면. 그리고 10년간 안 내도 돼. 근데 국민연금은 내는 돈도 중요하지만 가입 연수도 중요하거든. 18세에 가입하면 30에 가입한 애보다 12년을 더 먼저 가입했으니까 연금이 달라지죠. 그게 이제 돈 관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교육 안 해요. 그저 황금을 돌같이 풀 뜯어 먹는 소리 하는 소리지. 그런 것들이 결국 가난을 부추기는 거예요.